그날 밤 아들이 방문을 잠그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미숙입니다. 올해 66살 인천 부평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갓집을 다녀온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도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다녀왔어요, 엄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니, 달랐어요. 뭔가 목에 힘을 잔뜩 준 것 같은, 억지로 짜낸 것 같은 소리였죠. 그래, 우리 아들. 저녁 먹어라.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다. 아니에요. 저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쿵. 방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도윤이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예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이 찌개만 먹으면 웃는 얼굴로 돌아오던 아이였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어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훌쩍, 훌쩍.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8살 다 된 아들이, 어른이 된 내 자식이 방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가며 울고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우니? 물어볼까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훌쩍이던 게 나중엔 흐느끼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불에 얼굴을 묻은 듯 낮고 둔탁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도윤이가 처갓집을 다녀온 날은 항상 이랬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처갓집이 경기도 광주시라 왕복 서너 시간이 넘게 걸리니까요.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느라 지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 달 전엔 처갓집 다녀온 밤에 악몽을 꿨어요. 싫어. 싫다고요. 자다가 소리를 지르길래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갔죠. 도윤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제가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그제야 눈을 떴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요. 엄마. 그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잠들었어요. 아니, 기절한 것처럼 의식을 잃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2주 전엔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아, 이거 어디서 다쳤니? 아, 이거요? 회사에서 부딪혔어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준비된 말처럼 술술 나왔죠. 그런데 눈은 저를 못 봤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도윤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가연이도 이상했어요. 결혼하고 4년째인데 처음엔 그렇게 귀엽고 밝더니 요즘엔 표정이 달라졌어요. 제 앞에선 여전히 웃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죠. 일주일 전엔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시장 일 끝내고 집에 일찍 들어왔을 때였어요. 보통은 6시에 오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 4시쯤 왔죠.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 여닫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며느리 가연이가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서류 파일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사진도 찍고 있었죠. 저는 슬쩍 문을 닫고
현관 밖에서 다시 벨을 눌렀어요. 띵동.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응, 오늘 장사가 안 돼서 일찍 왔어. 그러셨구나. 저 마침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가 왜 내 서랍을 뒤졌을까? 아들은 왜 처갓집만 갔다 오면 우는 걸까? 손목의 멍은 정말 회사에서 다친 걸까?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내 아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들이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죠. 남편이 우는 이유, 처갓집 스트레스, 가정폭력 신호. 화면에 뜬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물 좀. 도윤이가 컵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서 금방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아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식탁 앞에 앉혔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떠서 내밀었죠. 먹어라. 엄마가 끓였잖아. 에이, 진짜 괜찮아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제 눈을 보더니 표정이 무너졌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왜 그래, 우리 아들. 엄마한테 말해봐.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깨만 들썩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다. 이건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장 옆 전자상가로 갔어요. 작은 가게 하나를 찾아 들어갔죠. 사장님, 녹음기 있어요? 아주 작은 거요. 사장님이 손가락 한마디만 한 기계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주머니에 넣으면 10시간 녹음돼요. 소리도 선명하고요. 이거 주세요. 돈을 건네고 녹음기를 받았어요. 손에 쥔 그 작은 기계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녹음기를 산 그날 밤 저는 도윤이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도윤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가연이는 친정에 간다며 전날 저녁에 나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옷장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가 처갓집 갈 때 입는 회색 재킷이 걸려 있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눈물이, 부은 눈이, 손목의 멍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사흘 뒤 토요일이었어요. 엄마, 저 처갓집 다녀올게요. 도윤이가 그 회색 재킷을 입고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장모님, 장인어른께 안부 전하고. 네. 저녁 때쯤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6시간. 도윤이가 돌아오는 6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윤이 목소리는 또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인사를 하자마자 또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도윤이가 씻고 잠들 때까지요. 8시 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어요.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 1시간은 차 소리뿐이었어요. 도윤이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차 시동 끄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어서 와, 도윤아. 장모 목소리였어요. 그 특유의 다정한 말투가 들렸죠.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위 왔네. 들어와, 들어와. 이어서 밥 먹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범한 처갓집 방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도윤아,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장인 목소리였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긴. 네가 지금 대리 6년째잖아. 승진은 언제 돼? 그게 저희 회사가 워낙 승진이 늦어서요. 에휴, 답답해서. 장인 장모 생각도 안 나냐?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아, 탁. 뭔가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응? 장인어른. 닥쳐. 우리가 가연이 시집 보낼 때 얼마나 아까웠는지 알아? 저 죄송합니다. 도윤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하면 다야? 네 지금 월급이 얼만데 장모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 제가 다음 달에 꼭. 다음 달? 작년에도 그 소리 했잖아. 장모가 끼어들었어요. 아까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우리 딸이 네 같은 놈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미치겠어. 장모님, 제가 정말 닥치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때였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애 좀 봅시다. 가연아, 네가 말해봐. 네 남편 어때? 가연이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 여보는 착해요. 착하긴 뭐가 착해.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저는 이어폰을 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윤아. 장인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더 무서웠어요. 네 지난번에 내가 부탁한 거 있지? 네. 그게 왜 아직도 안 했어? 제가 은행 가려고 했는데 서류 핑계 대지 마. 네가 안 하려는 거잖아. 아닙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해. 알았지? 아,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장모 목소리. 도윤아, 우리가 네를 미워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다시 다정한 말투로 돌아왔어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지? 네.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노인네 걱정만 시키는 거야. 알았지? 네. 우리 딸이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네가 좀 챙겨줘야지.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가봐. 그렇게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거지? 은행? 서류? 무슨 일을 시키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들었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장인이 말했던 지난번 부탁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봤죠.
1시간 4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장모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가연아, 저번 거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벌써 다 정리했어요. 다행이네. 이번 건 좀 더 조심해야 돼. 알아요, 엄마. 무슨 소리지? 저는 다시 되감기에서 들었어요. 3번, 4번. 저번 거가 뭘까? 이번 거는 또 뭘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어요. 도윤이는 늦게 일어났어요. 11시가 넘어서 방문을 열고 나왔죠. 엄마, 안녕하세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도 충혈되어 있고요. 아들, 어제 술 마셨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어제 술 마신 게 아니라 운 거라는 걸요. 밥 먹어라. 엄마가 미역국 끓였다. 네. 도윤이는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떨어뜨릴 뻔했죠. 야, 조심해라. 제가 얼른 그릇을 받쳤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먹어.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떠넘겼어요. 씹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착하다고, 처갓집 식구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바보 같았어요. 밥을 다 먹고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도윤이 통장이 몇 개 있었거든요. 월급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어요. 잔액을 보는데 눈을 의심했죠. 월급 통장 5천만 원, 적금 통장 2천만 원, 예금 통장 공백. 예금 통장이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잠깐. 저는 서랍 맨 밑을 뒤졌어요. 거기 또 다른 통장이 있었거든요. 도윤이가 결혼하고 가연이랑 같이 만들었다던 생활비 통장이요. 그런데 그 통장이 없었어요. 어디 갔지? 저는 도윤이 방으로 갔어요. 노크를 했죠. 아들아, 엄마 좀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아, 내 생활비 통장 어디 있어? 아, 그거요? 가연이가 관리해요. 왜? 그냥. 가연이가 돈 관리 잘하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 통장에 돈 얼마나 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가연이가 알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대답도 제대로 못할 게 뻔했으니까요. 방을 나와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장 맞은편 부동산 사무실 박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박 사장님은 전에 검사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20년 전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부동산 하시는데 가끔 제가 법률 문제 있으면 물어보곤 했거든요. 사장님, 저 한미숙이에요. 미숙이. 무슨 일이야?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결혼 사기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제 며느리가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미수가 일단 만나자.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이번엔 메모를 하면서요. 지난번 부탁 마이너스 은행? 서류? 저번 거 마이너스 뭘 정리했다는 거지? 이번 건 마이너스 조심해야 한다고?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또 도윤이가 울었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내 아들을 누가 괴롭히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사장님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 사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앉아, 미수가.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이거 좀 들어보세요. 박 사장님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무표정하시더니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박 사장님이 이어폰을 빼셨어요. 미수가, 이거 심각해.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야.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거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기요? 응. 내가 검사 시절에 이런 케이스 몇 번 봤어. 결혼해서 들어와서 재산 빼돌리는 거. 설마요. 미수가, 너 며느리가 결혼 전에 뭐 했는지 알아? 대학 나와서 회사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회사? 그게 생각해보니 몰랐어요. 며느리 가연이는 그냥 작은 회사 다녔어요 라고만 했었죠.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 신상 정보 좀 줘봐.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사기라니, 설마 정말 그럴까?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가연이 신분증 사본이 어딘가 있었거든요. 찾았어요. 결혼할 때 필요하다고 복사해뒀던 거였죠. 사진을 찍어서 박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나야. 네, 사장님. 이거 이상해. 며느리 주민번호로 조회했더니 전과 기록은 없는데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 네. 원래 이름이 달라. 6년 전에 개명했더라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럼 결혼 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미수가, 내가 아는 형사 한 명한테 부탁해 볼게. 비공식적으로 알아보자고.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죠.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며느리 가연이었어요. 친정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죠. 왔니? 밥 먹었어? 네, 엄마 집에서 먹었어요. 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 그래. 시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다, 가연아.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죠. 칼질하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아니야. 박 사장님 말이 맞을 거야. 녹음기 파일이 거짓말하지 않아.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시장 나가서 반찬 팔고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며느리한테 웃어주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박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나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지금 갈게요. 부동산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박 사장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옆에 낯선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죠. 소개할게. 여기 김 형사님이야. 강력계에 계셔. 안녕하세요, 한미숙입니다.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파일 하나를 꺼내셨어요. 사모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며느리분 장인 장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12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 사기 의혹이었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근데 피해자가 합의하는 바람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니까 수법이 똑같아요. 어떤 수법이요?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주로 대출이나 보험을 이용합니다. 대출이요? 네. 사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사위를 파산시키거나. 김 형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최악의 경우엔 보험금을 노립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험금이요? 네. 사위 명의로 고액 보험을 들어놓고 사고를 유도하는 거죠. 사고를.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사모님, 혹시 아드님 명의로 최근에 대출받거나 보험 가입한 거 없으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은행에 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은행에 가요? 그냥 내 통장 좀 정리하려고. 창구 직원한테 도윤이 명의 대출 조회를 부탁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여기 대출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얼마요? 5억 원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2년 전에 대출을 받으셨네요. 제가요? 도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네, 고객님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뽑아줬어요. 거기 도윤이 서명이 있었죠. 이거 제 사인 맞는데. 언제 한 거지? 도윤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대출일자 2년 전 8월 15일. 입금 계좌 도윤이 명예 생활비 통장. 생활비 통장. 가연이가 관리하는 그 통장이었어요. 아들아, 2년 전 8월에 뭐 했니? 8월이요? 그때. 아, 맞다. 가연이랑 은행 간 적 있어요. 왜? 집 살 때 대출 받는다고. 도윤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설마 그때. 그래, 그때 내가 사인한 게 이 대출 서류야. 도윤이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얼른 팔을 잡았죠. 엄마, 저 속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집에 가자. 더 확인해 봐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연이가 있었어요. 어머니,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참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눌렀죠. 은행 좀 갔다 왔어. 아, 그러셨어요? 가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서 박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5억이에요. 5억? 뭐? 제 아들 명의로 5억 대출이 나갔어요. 2년 전에. 이런 엑스발. 박 사장님이 욕을 하셨어요.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사장님, 저 어떡해요? 미수가 진정해. 지금 흥분하면 안 돼. 보험도 확인해 봐야 돼. 보험이요? 응. 혹시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 가입된 거 있는지 확인해. 다음 날 저는 보험사 5군데에 전화했어요. 도윤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3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생명 5억 원, 비생명 7억 원, 시생명 8억 원. 총 20억. 수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죠. 20억. 이 사람들이 내 아들 목숨을 20억에 팔려고 했구나. 그때였어요. 녹음기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저번 인간은 5억밖에 없어서 아쉬웠어. 저번 인간. 이 사람들이 우리 도윤이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저는 일어서서 서랍을 열었어요.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죠. 이번엔 끝까지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러다 발견했어요. 4시간 5분쯤 지났을 때, 엄마,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저번처럼 경찰 의심받으면 안 돼. 가연이 목소리였어요. 알아.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지. 약도 준비해뒀어. 장모 목소리. 약이요? 응. 수면제. 조금씩 먹이면 우울증 악화되거든. 병원 기록도 만들어놨고. 천재시네, 엄마. 당연하지. 엄마가 이거 15년 했는데. 15년.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이 짓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녹음기를 멈추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김 형사님한테 전화했죠. 형사님, 저 한미숙입니다. 네, 사모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뭔데요? 녹음 파일이요. 이 사람들이 직접 자백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김 형사님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그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거 절대 지우지 마시고 백업 여러 개 해두세요. 네. 그리고 사모님, 지금부터 아무한테도 눈치채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며느리한테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장님한테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사 들어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죠.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순한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이제 전쟁이었어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손에 쥔 녹음기가 묵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아들 목숨을 살릴 거예요. 사흘 뒤 김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후 3시에 경찰서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혼자 오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조사실에 들어서니 김 형사님과 박 사장님, 그리고 낯선 여자분 한 명이 계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검사님이십니다. 검사님이라니. 안녕하세요. 한미숙입니다. 검사님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앉으세요, 사모님.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증거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검사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장인 장모, 그리고 며느리. 이 3사람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범이요? 네. 녹음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 목소리 들리셨죠? 아, 네. 들었어요. 그 사람이 며느리 오빠일 겁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럼 가족 전체가, 네. 15년 동안 최소 7건 이상의 결혼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7건이요? 저희가 확인한 것만 그래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 형사님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장인 윤세훈, 장모 강명자, 며느리 윤가현, 처남 윤재석. 사진 속 사람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흔한 중년 부부와 젊은 남녀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려 왔다니.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확인된 건 5명입니다. 아드님까지 치면 6명이고요. 검사님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첫 번째 피해자 15년 전. 당시 32살 김모 씨. 자영업자였는데 결혼 3년 만에 4억 원 빚더미에 앉았어요. 결국 자살했습니다. 자살이요? 네. 보험금 10억 원이 며느리한테 갔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 번째 피해자 12년 전. 35살 이모 씨. 회사원이었는데 결혼 2년 만에 6억 빚. 이분은 다행히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빚 갚느라 고생하세요. 세 번째 10년 전. 38살 박모 씨. 사업가였어요. 8억 빚. 이분도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검사님이 계속 넘기셨어요. 네 번째 7년 전. 41살 최모 씨.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정황상 의심스러워요. 보험금 15억. 다섯 번째 5년 전. 36살 정모 씨. 3억 빚.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명을 죽이고 망가뜨린 거예요? 총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확인된 것만 60억 원입니다. 60억?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사모님, 아드님 케이스가 제일 큽니다. 왜요? 재산 규모가 크거든요. 강남 전세 5억, 땅 8억, 예금 3억. 여기에 보험금 20억까지 하면 31억 원입니다. 31억. 네. 이 사람들 인생 최대 건수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김 형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며느리가 이번 주 안에 뭔가 실행하려고 해요. 뭐요? 전세담보대출이요. 5억짜리 전세에서 3억을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며느리 통화 기록을 추적했거든요. 사채업자한테 여러 번 전화했어요. 사채업자요? 네. 정상적인 은행 대출은 한도가 찼으니까 이제 사채로 넘어가려는 겁니다. 검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뭔데요? 첫째, 지금 당장 긴급 체포. 하지만 증거가 약해서 구속영장 기각될 수 있어요. 둘째는요, 며느리가 실행에 옮기는 순간을 잡는 겁니다. 현행범으로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조직 전체를요. 저는 고민했어요. 내 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요. 둘째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대신 우리 아들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김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사모님도 협조해 주셔야 해요. 뭘 하면 되는데요? 일단 아드님한테 알려야 합니다. 같이 연기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아들아, 앉아봐. 왜요, 엄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해줬어요. 5억짜리 대출부터 20억짜리 보험까지. 처갓집 사람들이 조직적인 사기단이라는 것까지. 도윤이는 듣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거짓말이죠? 아니야. 전부 사실이야. 가연이가요? 우리 가연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도윤이는 듣다가 중간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1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들. 다 해결할 거야. 저, 바보같이 속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38살 다 된 아들이 어릴 때처럼 제 품에서 울었죠.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가연이한테도 처갓집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우리가 살려면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틀 뒤 가연이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가지 않을래? 저녁 먹다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여행? 갑자기? 응, 제주도 가고 싶어. 우리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도윤이가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죠. 그래, 좋지. 언제 갈래? 다음 주는 어때? 사흘 정도? 좋아. 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최고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행이 아니라는 걸요. 김 형사님이 말했었어요.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고를 위장해요. 제주도.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제주도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 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형사님, 제주도래요. 예상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겠어요? 해야죠. 아드님 안전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형사 둘이 제주도까지 따라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갓집에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미끼요? 네. 돈 냄새를 맡게 해야 해요. 그래야 더 급하게 움직이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했어요. 가연이가 부엌에 있을 때요. 네, 박 사장님. 땅이요? 아, 그 경기도 땅 말이에요? 네, 팔 거예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10억이요? 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계약할게요. 네네, 현금으로 받을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부엌에서 가연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끼를 던졌어요. 이제 처갓집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급하게, 조급하게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잡을 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연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응,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가 땅 판대. 10억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어.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다음 주래.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제주도 가기 전에 전세 대출부터 실행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엄마. 내일 은행 갈게. 서류는 준비됐어. 도윤이 도장이랑 인증서 다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미끼를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연이가 일찍 나갔어요.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김 형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미행 붙였으니 걱정 마세요. 2시간쯤 지나서 김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은행 갔습니다. 지금 대출 상담 중이에요. 그럼요. 직원이 본인 확인 전화 필요하다고 했대요. 며느리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실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쯤 처갓집에서 회의할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며느리가 은행 나오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급하게 모이자고요. 그럼 저희도 준비해야겠네요. 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저녁 6시 가연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죠. 가연아, 괜찮니? 네,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밥 먹어라.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다. 아니에요. 전방에서 쉴게요. 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 안 돼. 본인 확인 전화가 필요하대. 도윤이가 받아야 한다고. 그럼 받게 하면 되지 않냐? 뭘 묻는지 미리 알려주고. 그게 쉽지 않아. 도윤이가 요즘 좀 이상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설마 알았나? 아니야. 절대 모를 거야.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 시어머니가 땅 팔면 현금 10억이 생긴다고 했잖아. 알아. 그러니까 제주도 가기 전에 전세 대출이랑 그것까지 다 정리하자고. 그거가 뭘까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 친정 잠깐 다녀올게요. 이 시간에? 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거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가연이가 나가자 저는 즉시 김 형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처갓집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추적하고 있어요. 사모님, 이제 우리도 움직일게요. 네. 오늘 밤 처갓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요? 정기점검 위장해서 들어가요. 사모님은 며느리 돌아올 때까지 평소처럼 계세요. 전화를 끊고 도윤이를 불렀어요. 아들아. 도윤이가 나왔어요. 사흘 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가연이랑 같은 집에서 자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나. 가연이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죠? 원래 사기꾼은 다 그래. 아들아, 너 연기 잘하고 있어. 정말요? 응. 가연이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시쯤 가연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어머니. 장모님 괜찮으시대? 네, 약 드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가연아,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쉬어라. 네, 들어갈게요.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형사님이었어요. 사모님, 도청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처갓집 대화가 실시간으로 들립니다. 녹음도 되고 있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심각합니다. 제주도 계획 구체적으로 짜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계획이요? 렌터카 브레이크 고장 위장, 절벽 추락 사고로 꾸미려고 해요. 아드님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걸로요. 안 돼. 괜찮습니다. 저희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 친오빠가 내일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드님 미행하려고요. 미행이요? 네. 혹시 경찰서 가거나 이상한데 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내일 아드님이랑 연극 한번 해야 합니다. 무슨 연극이요? 김 형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도윤이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오늘 회사 갔다가 은행 좀 들러라.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연이가 듣게요. 은행이요? 왜요? 엄마가 돈 좀 찾아야 하는데 엄마 도장 가져가서 대신 처리해줘. 알겠어요. 도윤이가 출근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김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며느리 오빠가 아드님 따라붙었어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리 형사들도 붙어 있어요. 지금 아드님이 은행 들어갔습니다. 잘 될까요? 네. 아드님 연기 잘하세요. 창구에서 엄마 예금 찾으러 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며느리 오빠가 은행 밖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완전히 속은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은행 다녀왔어요. 고생했다, 아들. 가연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은행은 왜 갔어? 어머니 심부름. 아, 그랬구나. 가연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그날 저녁 가연이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응, 오빠. 아무 이상 없었어? 다행이다. 그럼 계획대로 가자. 목소리가 낮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내일 모레 제주도 출발이야. 그 전에 오늘 밤 한 번 더 모이자. 마지막 점검해야지. 계획대로. 마지막 점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이구나.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파야 했어요. 그래야 울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 형사님한테서 긴 통화가 왔어요. 사모님, 처갓집 대화 다 녹음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고 내고 그 자리에서 아드님 의식 잃게 한 다음에 차를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거래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저희가 절대 그렇게 안 놔둡니다. 사모님,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어떻게요? 내일 아침에 며느리가 아드님한테 제주도 가자고 할 겁니다. 그때 가겠다고 하세요. 정말 가야 돼요? 네. 가는 척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할 겁니다. 현행범으로요. 공항에서요? 네. 출국장 들어가기 직전에 잡을 겁니다. 처갓집 식구 전원이 공항에 나올 거거든요. 배웅한다는 핑계로요. 그럼 한 번에 다 잡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오셔야 합니다. 제가요? 네.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해요. 김 형사님이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유난히 밝은 달이었죠. 내일이면 끝나요. 이 긴 악몽이.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덫이 완성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연이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콧노래까지 불렀죠. 어머니, 저희 오늘 제주도 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네. 사흘 있다 올게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러 간다는 걸요. 도윤이도 짐을 챙겼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 도윤이 눈을 봤어요. 눈빛으로 대화했죠.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 믿어라. 두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김 형사님이 말했던 대로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1시간 뒤 저는 김포공항 출국장 근처에 있었어요. 김 형사님과 형사 5명이 곳곳에 숨어 있었죠. 일반 승객처럼 위장한 채로요. 사모님, 준비되셨죠? 네. 아드님이 10분 뒤 도착합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이미 와 있어요. 저는 멀리서 봤어요. 장인 윤세훈, 장모 강명자, 그리고 처남 윤재석. 세 사람이 출국장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장모가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사랑하는 사위를 배웅하러 나온 것처럼요. 구역질이 났어요. 잠시 후 도윤이와 가연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가연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딸 여행 잘 다녀와라. 장모가 가연이를 꼭 안았어요. 도윤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장인이 도윤이 어깨를 툭툭 쳤어요. 네, 장인어른.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쪽에선 눈치채지 못했죠. 자, 그럼 들어가자.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가연이가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윤가연 씨, 강세훈 씨, 윤명자 씨, 윤재석 씨, 김 형사님이 나타났어요. 뒤따라 형사 5명이 더 나왔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결혼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손 내밀어 주세요.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가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침묵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읊는 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들 뭐래? 사기꾼이래. 헐, 무섭다. 장모가 제 눈을 봤어요. 그때 저는 나섰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요. 어머니가 왜 여기 있어요? 가연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너희가 내 아들 죽이러 가는 거 보러 왔지. 네. 무슨 소리예요? 그만해라, 가연아. 이제 다 들통났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5억은 이미 우리 사업에 썼고 이번 주 3억만 더 나오면 8억이야. 장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번엔 10억은 건지겠네. 저번 인간은 5억밖에 없어서 아쉬웠어. 보험금 20억까지 타면 30억이야. 우리 인생 끝. 장모 목소리. 빚더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자. 가연이 목소리.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약 먹이면서 천천히 망가뜨리면 돼. 어차피 우울증 있다고 병원 기록 만들어놨으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저번처럼 경찰 의심받으면 안 돼. 녹음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어머니, 당신들이 15년 동안 몇 명을 죽였어요? 5명? 6명? 난 몰라. 난. 닥치세요. 김 형사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전부 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도 있고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전부요. 그리고 어젯밤 처갓집에서 나눈 대화도 다 녹음됐습니다. 검사님이 나타났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렌터카 브레이크 조작 계획, 절벽 추락 위장 계획, 보험금 수령 시나리오. 전부 녹음됐어요. 장인이 도윤이를 노려봤어요. 이 새끼가 네가 다 짜고 한 거지? 입 조심하세요. 도윤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저 4년 동안 당신들한테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돈만 뜯어갔잖아요. 야, 이 씨발. 윤세훈 씨, 폭언 삼가세요.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 형사님이 경고했어요. 가연이가 도윤이한테 다가오려 했어요.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도윤이가 비웃었어요. 4년 동안 날 속인 게 오해야? 날 죽이려고 한 게 오해야? 아니야. 난 진심으로 여보를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 제가 끼어들었어요. 너 결혼하기 전에 이름도 바꿨잖아. 내 진짜 이름이 뭐니? 가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 안 해? 김은주. 그게 내 본명이지. 검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윤가현, 본명 김은주. 6년 전 개명. 개명 사유는 사회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적혀 있네요. 불이익이 아니라 전과 때문이었겠죠. 이름 바꾸고 새로운 사기 치려고요. 가연이가 아니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시킨 거예요. 닥쳐. 장모가 소리쳤어요. 엄마 사실이잖아.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이 미친년이. 강명자 씨 진정하세요. 형사가 말렸어요. 그때였어요. 공항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 5명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장인이 얼굴을 돌렸어요. 피해자들입니다. 검사님이 말했어요. 15년 전 첫 번째 피해자 김철수 씨의 형님 김영수 씨. 12년 전 두 번째 피해자 이동훈 씨. 10년 전 세 번째 피해자 박준영 씨. 7년 전 네 번째 피해자 최민호 씨의 동생 최재호 씨. 5년 전 다섯 번째 피해자 정우진 씨의 아버지 정태수 씨. 5 남자가 장인 장모를 노려봤어요.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죠. 당신들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김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2살이었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빚더미에 앉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저희 아들도요.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5년째. 정태수 씨가 울먹였어요.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6억 빚. 아직도 갚고 있어요. 이동훈 씨가 말했어요. 장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면 다해요? 박준영 씨가 소리쳤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울증 약 먹으면서 10년을 살았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최재호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처남 윤재석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윤재석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최소 7건 이상에 가담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증거 다 있습니다. 검사님이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피해자 5명, 총 피해액 60억 원. 살인 1건, 살인 미수 1건, 조직적 사기, 문서 위조, 보험 사기까지. 당신들 전부 실형 각오하세요. 장인이 저를 봤어요. 한미숙, 당신, 왜요? 뭐라고 할 말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들이 내 아들 죽이려고 할 때 난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요. 제주도 렌터카 브레이크 끊고 절벽으로 밀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장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장모님, 저는 윤명자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날 착한 시어머니라고 했죠? 며느리한테 잘해준다고 칭찬했잖아요. 전부 연기였어요. 우리 도윤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당신들 통화 기록 보니까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재산 조사했더라고요. 강남 전세가 얼마인지, 땅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윤명자가 고개를 떨궜어요. 당신들이 노린 게 16억이었죠. 거기에 보험금 20억까지 하면 36억. 평생 놀고 먹을 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제가 웃었어요. 내 아들 죽이려고 한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주변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죠. 당신들 감옥 가서 평생 썩으세요.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게. 김 형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자, 이제 가시죠. 형사들이 4 사람을 끌고 갔어요. 가연이가 뒤돌아봤어요.
여보.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요. 공항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도윤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피해자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정의를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형사님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님이 도와주셨죠? 아니에요. 사모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특히 그 녹음기.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작은 기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거 증거로 제출할게요. 네. 잘 보관하겠습니다. 검사님도 다가왔어요. 사모님, 재판 때 증인으로 서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징역 12년 이상 구형할 겁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고맙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어요. 밖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커피를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이제 진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옆방에서는 도윤이도 진술하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종이를 봤어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요? 처음 의심했던 순간, 녹음기를 샀던 날, 아니면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사모님, 검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조사실 옆방 좀 보실래요? 네. 처갓집 사람들 조사 중인데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요. 검사님을 따라 옆방으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어요. 일방향 거울이었죠. 장모 윤명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지고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형사 한 분이 질문하고 있었죠. 윤명자 씨, 처음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대답하세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18년 전이요. 18년 전이면 2007년? 네. 왜 시작했습니까? 윤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10억이었죠. 그래서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안했어요. 딸을 시집 보내서 돈을 구하자고. 저는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딸은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21요. 본명이 김은주죠? 네. 결혼 전에는 윤은주였어요. 나중에 김은주로 바꿨다가 또 윤가현으로 바꿨죠. 왜 계속 이름을 바꿨습니까? 정과 때문이에요. 사기 혐의로 내사받은 적이 있어서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첫 번째 피해자가 김철수 씨죠? 네. 어떻게 만났습니까? 딸이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저희가 주선했죠. 김철수 씨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4억 정도요. 부모님이 물려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명자가 말을 멈췄어요. 대답하세요.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2억 5천. 누가 받았습니까? 사위 명의로요. 딸이 서류를 준비해서 사인받았죠.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가 썼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 후에는요? 건물 팔았어요. 사위 몰래요. 어떻게 몰래 팔 수 있습니까? 서류를 위조했어요. 남편이 인감 도장을 훔쳐서요. 그렇게 번 돈이 총 얼마입니까? 4억 5천이요.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빚 갚고 저희 집 샀어요. 형사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럼 김철수 씨는요?
4억짜리 재산이 전부 없어졌는데 김철수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명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대답하세요. 자살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보험은 드러났습니까? 네. 10억이요. 수익자는요? 딸이요. 윤은주. 보험금 받았습니까? 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검사님이 저를 부축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진짜 살인까지 한 거예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거죠. 미친. 더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다시 물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 이동훈 씨 케이스를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때랑 비슷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대출받고 2년 만에 전 재산 빼돌렸죠. 얼마였습니까? 6억이요. 이동훈 씨는 살아계시죠? 네. 그 사람은 강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못 탔군요. 네. 윤명자가 고개를 떨궜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전부 같은 방식이에요. 왜 계속했습니까?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잖아요. 윤명자가 웃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쓰다 보면 또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까? 7명이에요. 7명. 그중 2명은 죽었고 1명은 행방불명이에요. 형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있었어요. 처음엔. 윤명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첫 번째 피해자가 죽었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잠도 못 자고 악몽 꿨어요. 그런데 왜 계속했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줄어들더라고요. 뭐라고요? 돈으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으니까 괴로움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 여섯 번째, 한도윤 씨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제일 컸어요. 재산이 16억이었거든요. 왜 한도윤 씨를 선택했습니까? 딸이 찾았어요. SNS에서 엄마가 강남 전세 마련해줬다는 글을 봤대요. 그래서 접근했죠. 계획적이었군요. 네. 6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가족관계, 재산, 성격까지요. 한도윤 씨 성격이 어떻다고 판단했습니까? 착하고 순했어요. 의심도 안 하고요. 완벽한 타겟이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을 완벽한 타겟이라고 부르다니. 보험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억이요. 세 군데 보험사에 나눠서요. 살해 계획도 세웠습니까? 네. 윤명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고를 내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브레이크를 미리 조작해 놓고 산길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로 꾸미는 거였어요. 누가 실행하기로 했습니까? 사위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걸로요. 딸은 화장실 간다고 차에서 내리고요. 그럼 한도윤 씨만 죽는 겁니까? 네. 형사가 책상을 또 쳤어요. 당신들 정말 미쳤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됩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구나.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도윤이가 검사님이 나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정말 징역 12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살인 미수까지 있으니까요. 검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장인 윤세훈, 조직적 사기주도,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방조, 징역 15년 구형 예정. 장모 강명자, 조직적 사기 기획, 보험 사기, 살인 미수 교사, 징역 14년. 며느리 윤가현 사기 실행, 살인 미수 실행 예정. 징역 12년. 처남 윤재석, 사기 방조, 미행 및 협박. 징역 8년. 전부 실형입니까? 네. 집행유예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사모님, 김 형사님이 나타났어요. 다른 피해자분들 오셨어요. 인사하시겠어요? 네. 회의실로 갔어요. 피해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앉으세요. 이동훈 씨가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박준영 씨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에서 저희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대요. 피해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장인 장모 집이랑 차, 예금 전부 압류했대요. 그거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배분한다고요. 정태수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 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대요. 잘 됐네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 김영수 씨가 저를 봤어요. 제 동생 김철수는 이미 죽었어요. 15년 전에요. 그동안 저는 원망하며 살았어요.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못한 거리요. 김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니에요. 저도 제 아들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요.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또 다른 피해자 만들었을 거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내 자식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들 진술 다 했니? 네. 근데 엄마, 왜? 가연이가 저 보자고 했대요. 뭐? 면회실에서 잠깐만 보자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봐야 할까요, 엄마?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상관없어. 도윤이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같이 가줄까? 아니요. 혼자 갈게요. 도윤이가 면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개운해 보였어요. 뭐라고 하던? 사과했어요. 울면서요. 그래서 전 용서 안 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사과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책임지라고. 잘했어, 아들. 저는 도윤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어야지. 네, 엄마. 경찰서를 나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시장 옆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장조림 끓이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도윤이가 매일 아침 저를 도와줬어요. 엄마, 깻잎 다 씻었어요. 고맙다, 아들. 콩나물도 데칠까요? 그래, 부탁한다. 도윤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재판 끝나고 바로요.
엄마, 저 더 이상 회사 다니기 싫어요. 그래, 하지 마. 대신 엄마 일 도와줄게요.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재판은 석 달 전에 끝났어요. 장인 윤세훈, 징역 15년. 장모 강명자, 징역 14년. 며느리 윤가현, 징역 12년. 처남 윤재석, 징역 8년. 전부 실형이었어요. 집행유예 없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죠. 피고인들은 15년간 조직적으로 7건의 결혼 사기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60억 원이 넘으며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 한도윤 씨의 경우 살해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면서 박수를 쳤죠. 드디어 끝났구나. 재판 끝나고 법정 밖에서 가연이를 봤어요. 수갑을 찬 채로 저를 봤죠.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너 12년 후에 나오면 46살이야. 인생 다 끝난 거지. 가연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짓에 비하면 가벼운 벌이야. 너희가 죽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망가진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책임져라. 똑바로.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도윤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악몽을 꿨어요. 가연이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한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꿔요.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러게. 김치가 다 팔렸네. 내일은 더 많이 담가야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도와주니까 든든하다. 도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이동훈 씨는 배상금 일부를 받아서 빚을 다 갚았대요. 사모님, 이제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로 기쁜 소리를 전해왔죠. 박준영 씨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어요. 약을 끊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태수 씨는 아들을 찾았어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부산에서 찾았대요. 기억을 잃고 노숙자로 살고 있었지만 살아있었죠. 사모님, 제 아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저도 울었어요. 김영수 씨는 동생 묘소에 다녀왔대요. 형이 복수해줬다. 이제 편히 쉬어라. 묘비 앞에서 말했대요.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미수가 잘 지내? 네,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좀 봐. 박 사장님이 신문을 펼쳤어요. 거기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결혼 사기단 잡은 용감한 시어머니. 제목이 그랬어요. 헐, 이게 뭐예요? 기자가 취재했잖아. 너 인터뷰했잖아. 했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어요. 기사를 읽었어요. 한미숙 씨는 녹음기 하나로 조직적 결혼 사기단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5명의 피해자가 구제받았고 잠재적 피해자 수십 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가 용감해요. 그냥 내 자식 지킨 것뿐인데. 그게 용감한 거야. 미수가 너 대단한 거 했어.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며느리 의심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저는 당황했지만 성심성의껏 대답해줬어요.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경찰한테 가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와 함께 시장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를 시켰죠. 엄마,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살게. 엄마는 맨날 사시잖아요. 그래도 좋아. 우리 아들 살아있는 게 어딘데. 도윤이가 웃었어요. 떡볶이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엄마. 같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엄마, 왜? 전 행복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정말? 네. 엄마랑 이렇게 밥 먹고 시장에서 일하고 손님들 웃는 거 보고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강남에 집 사고 차 바꾸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맞아. 엄마랑 떡볶이 먹는 게 더 행복해요. 시장에서 김치 담그는 게 더 좋아요. 도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제가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래. 가연이한테 속은 것도, 돈 빼앗긴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사기꾼이 나쁜 거지. 내가 착한 게 잘못이 아니야. 엄마, 도윤아, 착한 건 좋은 거야. 그걸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문제인 거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죠. 또 속을 순 없잖아요. 맞아. 조심하되 착한 마음은 잃지 마라. 네, 엄마. 떡볶이를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였어요. 뭐지? 도윤이가 들어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왔어요. 나한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한미숙님께. 저는 이동훈입니다. 사모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건강하세요. 피해자 일동. 상자 안에 상품권 다발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양해야겠다. 저는 상자를 도로 닫았어요. 왜요? 우리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고마워서 보낸 건데요. 알아.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충분해.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도윤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다음 날 상품권을 이동훈 씨한테 돌려보냈어요. 대신 편지를 썼죠. 동훈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동훈 씨가 새 출발하세요. 응원합니다. 한미숙. 일주일 뒤 답장이 왔어요.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 돕는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사모님 이름으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벚꽃이 지고 여름이 왔죠. 시장이 더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윤이랑 같이 반찬 만들고 손님들 웃는 얼굴 보고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연애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 있어?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좋아. 근데 이번엔 조심해라. 네.
근데 엄마가 먼저 만나봐 주실래요? 당연하지. 둘이서 웃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생선 파는 아저씨, 과일 파는 아주머니, 떡볶이 파는 언니. 모두가 열심히 살고 있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평범한 시장 아줌마. 하지만 제 아들을 지켜낸 엄마였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 김치 5인분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도윤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제가 포장할게요, 엄마. 고맙다, 아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죠.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녹음기를 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도윤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제주도 어느 절벽에서 떨어져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지켰죠.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했어요. 그게 엄마의 힘이었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의는 이깁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더 지났어요.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선영이라는 여자였죠. 착하고 순한 애였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아. 잘 지내니? 네. 도윤 오빠한테 잘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선영이를 만나서 행운이지. 둘이 결혼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식이었죠. 작은 식당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박 사장님도 오셨고 김 형사님도 오셨어요. 피해자들도 왔어요. 이동훈 씨, 박준영 씨, 정태수 씨, 김영수 씨 모두가 축하해 줬어요. 도윤아, 행복해라. 네, 형사님. 고맙습니다.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났어요. 저는 빈 식당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봤지? 우리 아들 결혼했어. 돌아가신 남편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잘 지켰어. 우리 아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이제 내 아들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삽니다. 행복하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 계신가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엄마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